얼마 전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정숙 할머니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명절 때도 바쁘다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더라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아.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우리 딸도 이번 명절에는 선물만 보내고 안 왔어. 너무 바쁜가 봐요.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피로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서운함은 점점 커지고 이는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상담사 이영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층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감이 오히려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을 방해하는 6가지 행동 유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이에 기대어 대접받으려는 행동입니다. 76세 박영자 씨는 동네 모임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을 대접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많은 걸 겪으며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무심한 것 같아. 처음에는 박 씨의 말에 공감하던 주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며 불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피로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한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태도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박영자 씨의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해드리려고 노력해도 결국엔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서울노년심리연구소의 정혜린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는 분명 존경받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와 대접을 강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박영자 씨와는 대조적으로 75세 이정숙 씨는 동네 모임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필요한 것은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이정숙 씨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내가 더 잘해주고 싶네. 이처럼 나이에 기대지 않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애정을 보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자랑과 허세입니다. 67세 이정훈 씨는 평소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이정훈 씨는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아들은 해외 명문대를 졸업해서 지금 대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 얼마 전에는 승진도 했지 뭐야. 나중에는 해외로 또 나가서 큰일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며느리도 참 대단하지.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집안일이며 모든 걸 완벽히 소화하니까 내가 참 행복하지. 처음에는 자식 자랑으로 시작된 대화가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반복될수록 그의 이야기는 늘 같은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모임 초반에는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이정훈 씨는 늘 자식 자랑만 해요.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조금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끔 그냥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인데요. 이정훈 씨는 이런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랑과 허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75세 이정자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는 자식 자랑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망했던 적이 있어. 그때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지.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어.
그때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려고 노력했지. 이정자 씨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단순한 경험담 이상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대화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모두가 그녀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정자 씨의 말투와 태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많이 배우게 되네. 이런 태도 덕분에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이정훈 씨와 이정자 씨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자랑과 허세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강요되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반면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면 관계는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성공 이야기보다는 소소한 일상, 그리고 인간적인 실수와 교훈을 통해 더 큰 공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랑과 허세를 부리기보다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고집부리기입니다. 72세 최민호 씨는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안다고 내 말을 안 들어? 특히 중요한 가족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고집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최근 가족들은 최 씨의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었지만 그는 아들의 의견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건 내가 잘 알아. 내가 뭘 알아? 아들은 화가 났지만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러섰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본인의 경험이 맞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의견은 애초에 들으실 생각조차 없으신 것 같아요.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가족 모임에서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아내가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을 때조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던 음식이 최고야. 다른 거 시도할 필요 없어. 결국 아내는 그의 의견에 맞춰야 했고 점점 남편과 대화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70세 김정호 씨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최근 손자가 제안한 새로운 스마트홈 기술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경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기계를 잘 몰랐는데 너희들이 설명해 주니까 점점 이해가 되네.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 덕분에 가족들은 김정호 씨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의 손자는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죠. 또 다른 사례로 김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고집스러운 태도 대신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 너희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그의 이런 태도는 모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고집은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할 때 문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쌓인 경험이 자신에게는 큰 자산일 수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강요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고집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화 단절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감정의 상처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점차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상호 존중 부족 고집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과 타협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결정을 내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70세 한영수 씨는 가족과의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고 싶었던 곳도 있지만 너희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좋겠네. 이번에는 너희 의견을 따르자. 이런 태도는 가족들에게 그가 자신들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듭니다. 고집은 때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연성과 타협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는 태도가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신뢰와 애정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대화를 열고 새로운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세한탄.
80세 장영숙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정말 몰라줘.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신경도 안 쓰고 연락 한 통도 제대로 안 해. 내가 이렇게 늙어서 외로운 걸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처음에는 친구들도 장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래요, 영숙 씨. 요즘 자식들이 다 바빠서 그런 거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늘 같은 얘기만 하니까 솔직히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자식 얘기만 들어도 시간이 다 가니까 다른 얘기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영숙 씨는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너희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니?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결국 장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반면 73세 박미숙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아. 아이들이 비록 자주 못 와도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로 충분히 고마운 일이지. 박미숙 씨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내가 손재주를 살려서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어. 이번에는 손주들한테 줄 스웨터를 만들고 있는데 다음에 오면 꼭 보여주고 싶어. 이런 태도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며 오히려 박 씨를 더 자주 찾아오고 싶게 만듭니다. 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셔서 할머니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박미숙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지.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웃으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녀의 이런 말은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임을 더 활기차고 즐겁게 만듭니다. 신세 한탄은 처음에는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반복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신세 한탄의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감 증가. 상대방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부담스러워합니다. 대화 단절.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며 상대방이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관계의 약화. 반복적인 하소연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세 한탄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 표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공감하기.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공감을 나눕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기.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듭니다. 장영숙 씨와 박미숙 씨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태도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신 감사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태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따뜻한 대화는 존경받는 노년의 핵심 요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유형은 남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68세 박성호 씨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방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나약하고 무례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특히 그는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으면 뭐가 남겠냐?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손자는 점차 박성호 씨와 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꾸짖기만 하세요. 제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박 씨의 태도는 동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다 참았지. 처음에는 그의 말을 공감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 씨의 비판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안겼고
결국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반면 70세 김정자 씨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다른 접근법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손자와 대화를 통해 세대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김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어? 할머니도 한번 배워볼까? 손자는 김 씨의 반응에 웃으며 게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점수를 모으는 게임이에요. 팀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김정자 씨는 게임을 배우며 손자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나한테 게임 가르쳐 줬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요즘 애들이 정말 똑똑해. 이런 태도는 손자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65세 한영수 씨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비판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시작합니다. 요즘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데 나도 좀 알려줄래? 손자는 자신이 즐기는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하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서 요즘 트렌드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한영수 씨는 손자의 설명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예전에 책으로 배웠던 것처럼 요즘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 배우는 거구나. 이런 태도는 손자에게 대화의 즐거움을 선사했고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세대 차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뢰 상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대화 단절, 비판적인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게 만듭니다. 감정의 상처, 상대방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했다고 느끼며 상처를 받습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진정성 있는 관심을 표현합니다. 비판 대신 질문하기, 상대방의 행동이나 관점을 비판하기보다 이유를 묻고 대화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번째, 공공장소에서 에티켓 지키지 않는 행동. 75세 정순자 씨는 시장에 갈 때마다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곤 합니다.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거나 자신의 순서를 무시하고 앞서서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은 좀 배려를 해줘야지. 처음에는 상인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이니까 넘어갔지만 항상 저렇게 하시니까 부담스러워요.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요. 정순자 씨의 행동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는 종종 버스 좌석에 물건을 올려놓고 옆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아유, 잠깐 비켜줄 수 없어요? 내가 나이도 많고 허리가 아파서 이러는 건데.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사람들은 점점 정순자 씨와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70세 박미정 씨는 공공장소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녀와 주변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그녀를 돕고 싶게 만듭니다. 박미정 씨의 평소의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항상 예의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시니까요. 공공장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스스로 배려를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편함 제공, 큰 소리나 무례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부정적인 인상 형성, 무례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깁니다. 관계의 단절, 반복적인 비매너 행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존중받는 노년이 될 수 있을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존중받는 노년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중한 요청하기 필요할 때 예의 바르게 요청하고 상대방의 도움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행동 점검하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기 작은 칭찬이나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순자 씨와 박미정 씨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공공장소에서의 태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자신도 점점 고립되게 만듭니다. 반면 배려와 존중의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존경받는 노년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삶을 깊이 이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전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 행동 유형은 아름답게 나이 드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행동들을 인지하고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멋지고 존중받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나이에 기대어 대접받으려는 행동보다 먼저 존중을 베풀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과 허세보다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기 대신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보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공공장소에서 에티켓 지키지 않는 행동 대신 작은 배려와 예의가 존경받는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6가지 행동을 피하며 어떻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5가지 원칙을 기억해 보세요. 자립적인 삶을 지향하기.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독립적인 태도를 포함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기.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대화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배려 실천하기. 공공장소에서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배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노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기. 밝고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좋은 점을 찾아내고 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동시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가지 행동은 피해야 할 것들이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대접받기보다 존중하기, 자랑보다 진솔함, 고집보다 타협, 비판보다 이해, 무례함보다 배려, 하소연보다 감사.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